여러분, 국민연금이 대손실을 기록을 했다. 야, 이거 사실이거든요. 충격적입니다. 2022년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이거든요. 마이너스입니다. 8.24%입니다. 와, 8.24%면 여러분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금액은요 정확히 79조 6천억 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79조 6천억 원을 날렸다는 이야기. 작년에 여러분, 작년에 추가 경정 예산, 국가 추가 경정 예산이 1차가 16조 9천억 원입니다. 2차는요 6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예, 이게 다 더하면 85조 3천억 원이었거든요. 여기에 버금가죠. 국민연금을 그 돈으로 가지고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79조 6천억 원을 날렸다는 이야기니까 와, 심각하죠. 물론 이렇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2008년에 마이너스 0.18%인가요? 예, 마이너스 0.18%를 기록한 적도 있고요. 2018년에는 마이너스 0.92%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이너스 8.24%가 된 적은 없습니다. 떨어져도 진짜 너무 떨어졌죠. 최악의 수익률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이게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시면 2019년에는 그나마 2019년 11.33%로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2020년에 9.72%로 좋았고요. 2021년에도 10.79%로 좋았습니다. 2022년 올해는 작년이죠.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8.24% 손해본 것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심각한 수치네요. 그죠? 지금까지 말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립하고 나서 설립하고 나서 1988년에서 2022년까지를 보면 수익률이 5.04%잖아요. 그죠? 5.04%에 못 미친다는 수준이에요. 5.04%. 참 이것을 보면 진짜 얼마나 운영을 못하는지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외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본 같은 경우도 수익률은 적자긴 적자예요. 최근에 3년부터 시작해 최근 15년까지 보면 모두가 흑자를 냈습니다. 일본도 연기금이요. 마이너스 4.8% 좀 우리보다는 적습니다. 캐나다 연기금 마이너스 5.0%고요. 한국은 8.24% 제가 말씀드렸죠. 8.24%고요. 노르웨이는 마이너스 14.1%입니다. 네덜란드 연기금은 마이너스 17.6%입니다. 네덜란드나 노르웨이보다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이나 캐나다보다는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참 이대로 가면 참 우리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국민연금 재정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57년이면 재정이 고갈된다고 해요. 2041년에 1778조로 최대가 되고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고령화되면서 이게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들도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기금 수익률까지 뚝뚝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번 연금개혁에도 국민연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결국 우리 몫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우리 몫이라면 지금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몫이 된다는 뜻입니다. 올린다는 이야기죠. 지금 보세요. 1998년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인데 2022년에 9%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 정부부터 말입니다.
첫 제도를 실행할 때는 3%였고 1993년에 6%였는데 1998년에 9%에 묶여서 지금까지 계속 24년 동안 묶여왔다. 이제는 올릴 때가 됐다. 이런 얘기하는 것 지난 정부 이번 정부 다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예, 제가 국민연금 정말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심각하게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국민연금을 운영하면서 말입니다. 운영하면서 이게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적 입김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보건복지부 장관 사실 기금 운영 돈을 운영하고 이런 데는 전혀 문외한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저는 최대한 빨리 국민연금을 독립시켜야 됩니다. 예, 어디로부터 독립시키느냐? 이게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야 돼요. 정부로부터 독립시키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좋은 인재들을 뽑아서 그들이 투자를 하고요. 또 그들 좋은 인재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그들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게끔 만드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생각합니다. 실제 시장에서 이야기 들으면요. 국민의 재산을 가지고요. 투자 전문가들이 투자 연습을 한다. 이런 표현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투자 연습이요. 우리는 국민연금을 내면서 고생고생해서 내거든요. 그런데 투자 연습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왜 투자 연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워낙 연봉이 싸니까 연봉이 짜니까 여기서 말입니다. 투자를 해보고 안 되면 말고식. 그리고 어느 정도 익히면요. 연봉을 많이 주는 외국계 회사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애국심이 호소할 수 없거든요. 돈이라는 것은 돈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투자의 전문가들 제대로 뽑기 위해서는요. 정치권이나 정부로부터 독립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서 오로지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낼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기금으로 재탄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스튜어드 코드십이나 이런 걸 가지고 기업들을 핸들링 하려고 기업을 자기 손아귀에 넣겠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고요. 오로지 어떻게 투자하면 수익을 더 많이 얻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그런 기금. 그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보험료율 부담도 줄어듭니다. 수익을 많이 낸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보건복지부 산하에 둘 것인가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가도록 놔둘 것인가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게 놔둘 것인가 이것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기금 운영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요. 또한 대한민국 미래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적게 안기는 그런 지름길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영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